네, 신도고등학교를 베이스캠프에서 맡고 있는 심홍선이라 하고요. 이제 신도고 배정받으신 학생들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시험 어떤 난이도라든가 어떤 유형이라든가 특징 그리고 어떤 앞으로 대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 경험상 학생들한테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작년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를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써놨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에서만 일단 시험 범위가 책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나 뭐 부교재가 들어가거나 이런 학교들도 여러 있는데 일단 신도는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충실한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충실한 것도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고 그냥 적정 수준 정도다. 많은 학교에 비한다 그러면 반도 안 된다고 할까요? 선일여고라든가 대성 같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다행히도 거기에 비해서는 좀 평범한 수준의 어떤 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프린트가 좀 제공이 되는데 요 프린트가 한자 성어, 우리 사자 성어 있죠? 네, 막상 막하 뭐 이런 것들 쫙 돼 있습니다. 네, 학생들 저희 어른들은 되게 쉽게 그냥 익히는 건데 학생들 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휘력이 자꾸 너무 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의도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시험 범위와 관련지어서 한자 성어를 이렇게 내는 측면보다는 보통 그냥 이거 한자 성어 뜻 뭐니 이렇게 묻는 문제가 그냥 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노력하면 되는 정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한자성어를 외우기 편하게 이 한문은 이런 단어의 이 글자야 하면서 좀 뜻을 설명해주고 어떤 유래 같은 거 설명해주면서 시험 볼 수 있는 테스트지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문제 정도 보통 시험당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지 않은 비중이죠. 한자성어 따위로 시험 문제를 2문제를 한다는 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시험의 비중 자체는 객관식 80대 주관식 20 정도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형식을 좀 가져가는 좀 특이하게 변형시키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때는 주관식이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없이 그냥 평범한 비중을 갖고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학하고 문법과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학에 좀 더 치중을 많이 둔다. 문법과 문학이 1학년 내신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서 문학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이 조금은 더 있다. 그래서 단순히 문학을 느낌으로만 푸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접근하고 왜 이 필기가 나왔고 왜 여기가 별표인지를 이해하고 외운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게 보시면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한번 적어놨었는데 상 문제는 3문제, 뭐 중 문제 17문제, 하 문제가 5문제. 요게 중간 기말 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꿔서 얘기하면 난이도 중하라는 건 너무 쉽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으로 공부하고 까먹지 않고 실수 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수준이거든요. 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신도고는. 그래서 대체로 1학기 때도 그랬고 2학기 때도 그렇고 1등급이나 2등급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97점까지가 1등급이었고 96점부터는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너무나 같지 않은 문제인데 실수했어요. 마킹 잘못했어요. 서술형 감점 당했어요. 한 친구들은 등급이 2등급으로 되는. 그래서 되게 고난도의 똑똑한 학생들만 풀 수 있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 누가 성실하고 반복하고 끈기 있게 여러 번 했는가를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관식도 이제 20점 정도 이제 되는데 12점에서 20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난이도 중만 이렇게 3문제 나왔다고 제가 해놨어요. 이 말은 즉슨 객관식에서처럼 어떤 중요 내용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정확하다라는 건 말로 이렇게 대충 풀었으면 맞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핵심 단어를 딱 골라서 썼는가 그 정도만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6점짜리 문제가 나왔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써야 되는 것이고 혹은 문장으로 썼을 때 맞춤법 혹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빼뜨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 본다면 비교적 적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핵심 내용과 그 세부 내용들에 대한 완벽한 확인과 반복 그리고 숙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1순위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총 60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전날 이틀 전에 요거를 보통 벼락치기로 하려고 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어휘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매주 이게 개수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과 확인 요것만이 제가 이 실수를 줄여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당연히 수업 내용은 되게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다시 이제 연결시키면 중하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너무 고득점자가 많아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일부러 실수를 하게끔 문장들을 바꿉니다. 내가 뻔하게 학생들이 요거 외웠고 요게 문제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처음 보는 단어로 바꾼다든가 혹은 자습서 공부할 때는 문장으로 외웠던 걸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든가 혹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출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수를 자꾸 유도를 해요. 그래야 쉬어서 잘 본 친구들은 높을 것이고 실수한 친구들은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내신 확인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 외로 보는 것들인데요.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 적중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집이라든가 테스트지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할 수 있고 적중률이 조금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집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살짝 제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왔던 것들을 다 풀어서 내가 알고 있던 단어, 봤었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걸 그대로 연습해서 풀어내는 친구랑 그거를 라이브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친구랑 아무래도 긴장도라든가 실수율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였는데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내신 테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내가 테스트를 봐서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는 수업 시간 외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로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학생들하고 테스트 그 주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관리한 바탕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도 하고 학생들의 그 학습 상태를 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말이 빨랐는데요. 다음에 또 저보다 더 댄디하고 이렇게 멋지신 오준호 선생님 은평고를 위해서 오시니까요. 신도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남아서나 전화상으로나 언제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